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 정말 쉬시느라고 달콤한 늦잠까지 자시고 그리고 만난 것도 드시겠지만 일단 오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너무 희망회로를 제가 지금까지 많이 돌려서 일단은 주변에서도 얘기가 많고 구독자님들도 걱정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데이터 그리고 향후 분기마다의 실적 그리고 향후 1년, 2년 그 정도의 전망은 우리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달봉이 채널 경제적 자유아빠 채널은 여러분들하고 삼성전자에 관련된 모든 얘기를 총망라하면서 함께 고민도 해보고 함께 공유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제목이 수십조 반도체 금액 투자 금액이죠. 이걸 날려버리고 파운드리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악재지 악재 이 악재가 과연 맞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위치 우리는 일단 지켜보고 함께 공유를 해봐야겠죠. 일단 파운드리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인텔이겠죠. 인텔 얘기부터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텔 IDM 2.0 이 전략 삼성전자는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 2019년도에 벌써 얘기를 했죠. 근데 인텔은 IDM 2.0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파운드리 사업 다시 자기들이 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물론 미국 정부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겠죠. 일단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2개 새로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다시 기술에 투자하겠다. 한동안 그 인텔이 아키텍처 이러한 것 등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사실상 탐색은 했지만 주요 사업 분야인 이 시스템 반도체 이 경쟁력을 어느 정도 잃게 되었죠. 여러 경쟁업체들 AMD나 엔비디아 그리고 거대 IT 공룡들이 하나 둘씩 자기네들이 자립 이제 반도체를 자체 설계를 해서 독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인텔이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일단은 반도체 풍기로 인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거기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텔의 그 자사 X86 CPU IP죠. 이걸 어느 정도 공개를 하면서 분골쇄신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업계에서도 인텔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이미 늦었다. 너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인텔이 여전히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보유는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삼성전자 물론 종합반도체 회사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인텔이 왜 파운드리를 하느냐 물론 자국의 이 파운드리 직접 유치를 하고 직접 해야만 된다. 향후 미래에 어느 정도 이러한 풍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여러분 2024년 2025년이죠. 지금 그래프에서는 1000억 달러 찍히진 않았지만 약 1000억 달러 정도 커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파운드리만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 반도체 한 부분이겠지만 일단 파운드리가 상당히 시장이 커집니다. 이 돈 냄새를 인텔도 맡고 있는 거죠. 이 팩 겔싱어 이 아저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점유율 삼성전자 올해 한 1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TSMC는 한 50%가 넘죠. 일단 이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겠지만 일단 점유율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2위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는 TSMC도 한 이 3강 빅3 안에 들겠다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2024년 2025년 계속 가면 갈수록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미래의 슈퍼 사이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지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랑 마찬가지죠. 물론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서버나 클라우드 이러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1위를 뺏긴 역사가 없을 정도로 최근 수십 년간 한마디로 메모리는 확고한 1위입니다. 하지만 이 1위만 잘 지키고 확실한 투자를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물론 등락폭은 있지만 미래에 더 나은 먹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론 시스템 반도체 여기서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물론 그중에는 파운드리 비중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커야 되는데 인텔이 그 맛을 느끼고 달라들겠다 이 말이죠. 과연 그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전체로 보면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 이 메모리 반도체 이게 약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비메모리는 약 70%입니다.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40% 이상 부동의 1위죠. SK 그리고 마이크론 3강 체제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분 이 안에는 파운드리도 있을 거고 메모리 칩 설계죠. 설계도 있을 거고 물론 다 품종 소량입니다. 여러 업체들이 상당히 이 40% 이상이 전 세계 점유율 3% 이하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텔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인텔이구나. 저력이 있죠. 그리고 TSMC 11% 물론 파운드리 하나만 가지고 시스템 전체 시스템에서 11% 정도 점유율 차지합니다. 삼성전자는 겨우 4%죠. 시스템에서는. 물론 여기는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팹 설계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 자체가 메모리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70%의 이 비메모리에 투자를 하고 향후 좀 더 나아가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비메모리 여러분 이 시스템 삼성전자가 사실상 LSI 그리고 그 중에서는 파운드리도 있고 그리고 칩 설계도 있죠. 이 모든 게 사실상 삼성전자는 여러분 2017년부터 이 비메모리를 시작을 해서 시작한 지는 사실상 얼마 안 됐습니다. 17, 18, 19, 20, 21년. 사실상 초반에는 사실상 미비했지만 갈수록 투자가 늘어나고 단숨에 파운드리만 하더라도 2위로 도약을 하는 저력을 발휘했죠. 앞으로도 시장은 더 크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인텔이죠. 이 인텔이 과연 이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더 확장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만 확실히 지키고 향후 미래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도 엄청나게 나오겠지만 물론 이것만 가지고 삼성의 주가는 충분히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속도가 우리가 기대한 건 이 비메모리에서 시스템 반도체 이 전체에서 1위를 하고 파운드리 대만의 TSMC를 어느 정도 격차만 줄이더라도 삼성의 주가는 더할 나위 없이 상승을 하겠죠. 우린 그걸 바라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일단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반도체 이 설비 시설 투자만 하더라도 18년도에 약 23조 19년도에 22조 작년 같은 경우는 32조 올해는 또 30조가 넘는 금액을 물론 삼성전자 메모리와 파운드리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메모리는 지킬 건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물론 파운드리도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기업 설비 투자가 삼성전자, TSMC가 거의 전체 금액의 한 50%를 차지할 정도로 설비 투자 삼성 시스템, 삼성과 TSMC 엄청난 규모로 투자합니다. 물론 인텔은 작년과 올해 22조 정도 들여서 팹을 2개 공장을 짓는다 발표를 하고 일단 2024년 정도 완공이 되겠죠. 그다지 큰 투자를 지금까지 많이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내년, 내후년 물론 미국의 그 인텔이 이 팹 공장을 짓는 쯤 되면 물론 삼성전자와 TSMC는 벌써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되고 한창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 몇 년 뒤에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그거는 꼭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대래 지금 지레 겁을 먹고
당장 삼성전자를 빼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장기 투자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로서 파운드리 여기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려고 특히나 3나노 GA 공정이 남아있죠.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인텔 물론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인텔의 기술력, 이 초미세 공정은 아직 삼성전자 못 따라온다. TSMC도 못 따라온다. 그런 얘기가 일단 지배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이 기술력이라는 걸 제가 또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상당한 위치까지도 금방 올라올 수 있는 게 또 인텔은 맞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여기에 따르면 지금 최근 보고서에는 인텔이 3년 내에 물론 상위 3위 진입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수요가 꾸준히 계속해서 제가 앞에 얘기 드렸듯이 이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미국 팹리스 이러한 업체들도 미국의 정부 힘입어서 인텔에 수주 맡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쟁자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차츰 가면서 우리가 지켜보면 답은 나오겠지만 일단 관건은 미세 공정 여기서 어느 정도 갈리겠지만 인텔 솔직히 일찌감치 14나노, 22나노 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TSMC하고 삼성전자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7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 경쟁 둘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인텔이 초미세 공정에 필수라는 이 평가를 받는 이 EUV 장비 이거 역시 향후 꼭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일단 격차는 그래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텔의 기술력입니다. 타사의 미세 공정과 비교해서 1, 2단계 어느 정도 앞서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10나노 CPU만 예를 들면 타사의 7나노죠. 삼성전자나 TSMC TSMC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 7나노 제품보다 이 트랜지스터, 집적 등에 어느 정도 인텔은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EUV 이 장비 없이도 타사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TSMC겠죠. 그러한 업체의 3나노에서 5나노 이 수준의 성능을 내는 양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맞짱을 뜬다 보면 역시나 삼성이나 TSMC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본격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물론 빅3라는 그러한 추측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지배적인 거죠. 일단 인텔 파운드리 이 진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상 삼성전자로 꼽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2030년 파운드리 업계 1위를 목표로 삼성전자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고의 기술 이것까지도 보유는 사실상 하고 있죠. 하지만 이 핵심 수요인 미국 팹리스 고객 인텔에 어떻게 보면 뺏길 수도 있다. 그러한 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 이 반도체 자립에 무게를 두면서 인텔에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줄 가능성까지 높기 때문에 이 펠싱어 아저씨가 이 CEO 반도체 공급이 아시아에 지나치게 몰려있다. 공개적으로 얘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저기까지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TSMC 오랜 기간 동안 파운드리 사업 이어오면서 6인치 팹 이까지 할 정도인데 어느 정도 보면 거대 팹리스로부터 신뢰도를 계속해서 쌓아왔었습니다. 그리고 TSMC 역시 아시아 기업은 맞지만 삼성전자하고 입장이 약간 다르다는 게 사실상 중론인데 파운드리 수주 물론 TSMC 기술력만큼이나 신뢰하고 안정성까지 있기 때문에 팹리스들의 오랜 기간 검증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거대 팹리스들이 TSMC로부터 쉽게 인텔 쪽으로 전향을 하는 그런 건 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그래 생각은 하지만 일단 그 미국의 같은 국내 업체들끼리 어떤 식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또 양상이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자, 일단 우리는 미래를 너무 2년, 3년, 4년 너무 인텔에 우리가 목을 메어가면서 겁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가 없어도 지금까지 이거 메모리, D램, 낸드 이 분야만 가지고도
세계 1위를 가지고 초격차 기술로서 계속해서 앞질러 나갔습니다. 사실상. 물론 이 사이클을 겪었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죠. 향후 미래에도 분명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이 메모리는 엄청난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이 폭발에 안주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파운드리에서 좀 더 경쟁력을 앞세워서 좀 더 차고 나가려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운드리 당장 인텔 때문에 위기를 겪겠다. 지레 겁을 먹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거 잘하면 되는 거고 기존의 설비 투자 물론 안 되면 메모리 쪽으로 뭐 기술적으로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됐으면 사실상 바로 뒤처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의 이 결정이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는 열심히 투자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사법 리스크 해결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곧 있을 뭐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이 재판 그리고 뭐 최근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런 것까지 뭐 기소 여부 우리가 이런 것까지 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수감 중인 충수염으로 병원에 이송돼서 긴급 수술까지 받았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전문 경영인 체제가 삼성전자는 확고하게 돼 있지만 일단 총수 부재로 인한 이 핵심적인 의사결정 어려울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일단 나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그리고 파운드리 이 분야는 착착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외부의 뭐 악재적인 그런 얘기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까지는 없고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투자 열심히 하고 정보 공유 잘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향후 잘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 매출과 영업이 이 추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선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대래 겁은 먹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다시 한번 즐거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